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지금 이 시점부터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죠. 우리 시간으로 이제 4월 21일 새벽 2시에 워싱턴 DC 의회 앞에서 이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 이 취임식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예상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내일 이제 만 하루 후의 데일리 디펜스는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워싱턴 DC에 3만 명의 주 방위군들 병력이 들어가 있죠. 이 병력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의심을 많이 하고 있고 겁을 내는 것 같습니다. 자, 취임식을 앞두고 공포에 질린 민주당입니다. 야, 우리 편 더 불러. 이 큰일 났어. 라는 정황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죠. 지난 1월 11일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죠. 그 이틀 전에 합참 의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핵 통제권 그리고 군 통수권 박탈 좀 해달라라고 했다가 그냥 한 번 먹고 나서 그리고 이틀 후에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때 그렇게 했죠. 주방위군을 위크엔드 워리어, 주말 전사. 주말에 그냥 알바 뛰는 놈들이 무슨 전투력이 있어. 그러니까 최강의 부대를 가지고 있는 해병대가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가 해병대 사령관이 쭉 잡아 째진 그 표독스러운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 주방위군의 주말 전사들은 미친 트럼프주의자들의 군대를 격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위크엔드 워리어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위크엔드 워리어스라고 비난하고 폄하했던 이 주방위군들에게 가서 취임식 때 우리를 잘 지켜주실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지휘관, 병사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왜?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폄하하고 자존심을 뭉개고 했던 그 사람이 와서 우리 좀 잘 지켜주세요. 속으로 부글부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했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 낸시 펠로시뿐만 아니고 지금 민주당의 이 정치인들이 고위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실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실언들을 왜 하냐? 겁나니까.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한 겁입니다. 겁. 그렇게 해서 지금 알리고 싶은 거죠. 이 사람들 지금 겁나요. 라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스티브 코엔이라는 사람인데 테네시주 출신의 연방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생방송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8일이에요. 연방 수사국이 워싱턴 DC에 배치된 군인들이 취임식 당일 내부자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수사당국은 트럼프에게 투표한 백인 남성 대원을 유심히 봐야 한다. 백인 남성 가운데 트럼프 지지자가 많고 이들이 범인들과 공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 방위군의 90%는 남성이다. 그런데 백인 남성의 20%만이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투표했다. 놀랍지 않은가? 워싱턴 DC에 온 군인들 중 바이든 당선인에게 투표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은 아마도 25% 미만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말을 연방 하원 의원이 생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놈들 지금 못 믿는다. 이번 선거의 통계를 보니까 백인 남성 중에 20%만 바이든에게 투표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와 있는 주방위군 중에서 90%가 남성이다. 그리고 상당수가 백인이다. 자, 그러면은 아무리 잘 봐줘도 저 중에서 25%만 바이든 지지자고 4분의 3, 75%는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 위험한 놈들 아니냐. 그래서 지금 FBI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군인들 중에서 내부자가 있어서 여기서 내부 공격자가 나올 수 있다. 총을 다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국방장관에게 다시 무장 해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부 장관이 요청을 거절했죠. 그래서 여전히 이 3만 명은 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신들이 총을 지급해주고 왜 7개 민병대 단체들이 워싱턴 DC에 모이자 라고 해놓으니까 큰일 났다 해가지고 주방위군 더 모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무장까지 해주자
라고 해놓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이 민병대들 오면 저 민주당들의 함정에 걸린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라고 해서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50개 주의 주 정부, 주 의사당 거기서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요청에 호응해서 이 민병대들이 안 모이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적이 누구냐? 또 위험 요소는 뭐냐?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군인들이 지금 3만 명이나 되는데 이놈들 아무리 잡아줘도 4명 중에 3명은 지금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럼 총을 저렇게 들고 있는데 저들이 우리에게 총을 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FBI가 이 3만 명의 군인들에 대한 성향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 기분 나쁘겠죠. 낸시 펠로시는 며칠 전에는 뭐 위크엔드 주말 알바 뛰는 군인들 주제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좀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또 뒤에서는 야 이놈들 위협하니까 국방부 장관에게 총 다 이제 무장 해제시켜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군인들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FBI의 내부자 경고, 민주당하고 지금 완전히 그냥 일신동체, 찰떡궁합이죠. FBI가 하는 이야기,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합니다. 여기도 지난 대선 때 바이든을 공식 지지했던 언론사 아니겠습니까? 연방수사국 FBI가 각 법 집행기관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FBI는 극우 음모론자 QA로 시작되는 거 있지요. 제가 풀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회원들이 취임식 당일 워싱턴 DC에서 주 방위군 병력으로 위장해서 잠입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주에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들이 지난 6일 사태와 마찬가지로 극우 회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Q 회원 그리고 고독한 늑대 혼자서 범행을 지르는 그런 고독한 늑대 등으로 세력을 구성해서 취임식 때 워싱턴 DC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고 경고했다. 지금 3만 명 군인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서 상당수가 그 극우 무장 세력으로 교체되어 있을 수 있다. 잠입해 있을 수 있다. 라고 FBI 국장이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그 3만 명 속에 지금 무장하고 지금 다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믿냐? 이거 다 조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펠로시가 겁이 나가지고 국방장관에게 무장 해제시켜주세요. 라고 한 거고 국방장관은 거부한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연방 하원 의원은 방송 출연해서 생방송에서 저들 지금 못 믿는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국방장관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은 대행이죠. 열받죠. 이 군대를 이런 식으로 지금 모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59회 대통령 취임식 46대 대통령이죠.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의 발언에는 그 어떤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규모 보안 행사. 자, 여기 보시면 as is normal for military support to large security events. large security event, 대규모 보안 행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대규모 보안 행사에 동원된 병력들. 대규모 보안 행사에 대한 여타의 군사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국방부는 워싱턴 DC에 있는 주방위군 병력들을 점검할 것이다. 내부에서의 위협을 암시하는 정보는 없고 수도 점령에는 빈틈이 없다. 내부에서 조사해보니까 우리가 살펴보니까 내부에서의 위협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도를 딱 지금 에워싸고 점령하고 있는데 그게 빈틈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반박을 한 것이죠. 근데 실제 빈틈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봤을 때 빈틈이 좀 많아요. 그렇게 반박을 국방장관 대행은 반박을 합니다. 자, 이 국방장관 대행 그리고 워싱턴 DC의 주방위군이죠. 그 워싱턴 DC는 거기 뭐 이제 수도니까 여기의 주방위군 사령관은 라이언 메카시 육군성 장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참고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겁나지 않습니까? 3만 명이나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무장 세력들이 DC에 완전히 철통같이 몇 겹으로 지금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그 속에서 지금 취임식을 해야 된다. 좀 겁나는 것이죠. 그래서 SOS를 친 겁니다. 황당한 SOS.
민주당 뭔가 불안하다. 야 우리 편 더 불러. NYPD 뉴욕 경찰 병력이 출동합니다. 18일 날 지금 오는데요. 뉴욕 경찰국 트위터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뉴욕 경찰국 NYPD는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보안을 위해 200명의 무장 경관을 워싱턴 DC의 의사당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며 18일 오전에 경력이 출동했다. 테레스 모나한 뉴욕 경찰국장은 이들이 스스로 자원한 대원들이며 취임식을 지키기 위해 워싱턴 DC로 가고 있다.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라며 출동 대원들을 격려했다. 라고 트위터에 경찰국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어요. 자, 정말 웃기는 상황 아닙니까? 미국은 경찰이 자치경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영화 많이 봤죠. 그 영화에서 보면 뭐 LAPD, LA 경찰이 동부 지역에 갔는데 경찰권 행사 못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같은 경찰관으로서 사정은 좀 봐주길 하는데 거기에서 경찰권의 행사를 못 해요. 자치경찰이니까. 그럼 여기는 워싱턴 DC인데 NYPD, 뉴욕 경찰이 여기 와서 경찰권을 행사한다? 이거는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건 뭐 법을 순간적으로 바꿔서 임시 법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뭔가 무장을 하고 어떤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줬겠죠. 왜냐? 워싱턴 DC 시장도 민주당이고 뉴욕 시장도 민주당이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뭔가 교감이 됐겠죠. 펠로시가 야 겁난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미 워싱턴 DC 경찰은 다 동원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추가로 어디서 불러? 그러니까 이제 NYPD에서 야 니들 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원을 받는 것이죠. 자원. 뉴욕은 완전히 민주당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받아서 200명이 지금 여기로 가는데 의사당 내에서 최고 핵심 지역을 이들이 경호한다고 합니다. 뉴욕 경찰이 군대도 아니고 뉴욕 경찰 200명이 여기 와가지고 최고 핵심 구역을 이들이 경호한다. 마치 특수작전 하면 티어1으로 뉴욕 경찰이 워싱턴 DC에 와서 한다 이겁니다. SOS 친 거죠, 민주당이. 왜? 3만 명이 지금 총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밀러 장관이 아주 대규모 보안 행사라고 발언을 한 직후에 민주당의 워싱턴 DC 판사가 심야에 워싱턴 DC 주방위군의 지휘 체계를 법원에서 바꿔버렸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워싱턴 DC 주방위군의 사령관은 라이언 메카시 육군성 장관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죠. 겁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미국은 주에서 판사까지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워싱턴 DC 정부 그리고 그 법원에서 이상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무슨 명령이나?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을 지키기 위해 출동한 워싱턴 DC 주방위군 병력 2,000명이 법원에 의해 특별 부보안관 스페셜 디퓨티 US 마샬로 임명되었으며 이번 조치는 취임식 당일 주방위군 주둔군 내부에서 공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대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 콜롬비아 지방법원은 1월 17일부로 2,000명의 주방위군 장병들에게 특별 부보안관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에게 행사 안전과 요인 보호를 위한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사법권을 부여한다. 라몬트 루핀 워싱턴 DC 연방보안관 부국장이 법원을 대리해서 2,000명의 대원들로부터 서약을 받았다. 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우리 보안관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마샬. 그래서 워싱턴 DC 주방위군 2,000명을 지금 이 지휘권이 라이언 메카시 육군성 장관에게 있으니까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명령이 통하는 이 친위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친위대로 지금 NYPD 뉴욕 경찰 200명을 지금 불렀습니다. 그런데 200명은 뭐 3만 명에 비하면 이거는 뭐 그냥 조족지혈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해서 짜낸 머리가 일단 군인은 뭐 명령 지휘 체계에 순응해야 되니까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군인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저 명령권자가 우리가 되자 해가지고 콜롬비아 법원, 워싱턴 DC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니들 워싱턴 DC 주방위군 2,000명 니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부보안관이다. 특별 부보안관이다. 니들에게 제한적으로 사법권을 준다. 그래서 사격하고 체포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통제권은 나에게 있다. 누구에게? 바로 DC 연방보안관에게 있다.
사약해라 해서 2,000명의 대원으로부터 사약을 받았다. 선서해서 I swear 해서 사약 받았다 이거예요. 정말 희한한 일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취임식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그냥 이 핵심 지역이죠. 여기의 티어 1은 NIPD가 맞고 그 외곽을 방어하는 티어 2는 2,000명의 이 특별보안관, 사실은 워싱턴 주방위군인데 이 특별보안관, 워싱턴 주방위군의 지휘 체계를 바꾸어서 워싱턴 DC 연방보안관의 명령을 따르게 해서 명령 불복종하면 뭐 여기는 뭐 큰일 나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그렇게 해서 티어 2로 삼겠다. 그러면 이제 3만 명이 아니고 28,000명. 그들이 생각한 적은 그러면 뭐 당분간 좀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야 참. 그러니까 지금 이 불과 내일 대통령 취임식이 벌어지는데 자신의 군대를 믿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워싱턴 DC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이 3만 명의 군인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경호 임무가 아니었나? 3만 명이 동원돼서 철통 경비하고 있고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뭐 이 수도 점령에는 빈틈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빈틈이 있습니다. 불과 1.5km 떨어진 다리 밑에서 폭발이 난 겁니다. 바로 노숙자들이 뭐 해먹다가 음식물 해먹다가 프로판 가스가 폭발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워싱턴 DC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뭐 강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 강이 최후 방어선이 돼야 되죠. 3만 명이면 3교대로 돌아도 10,000명입니다. 그러면 그 10,000명 가지고 이 정도 1.5km면은 이 지름으로 따지면 3km 거리를 10,000명 3교대에서 3만 명이 경비를 하면 완전히 그냥 통제할 수 있죠. 그런데 불과 1.5km 밖 다리 밑에 이런 데는 핵심적으로 순찰해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폭발음이 들릴 정도로 지금 제대로 된 경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말로 이 병력들은 진짜로 경호하러 간 거냐 아니면 뭐하러 갔느냐 이거 좀 헷갈려요. 그래서 민주당들이 저렇게 겁이 나가지고 NIPD 200명 부르고 갑자기 법원에서 연방 부보안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지휘체계 바꿔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민주당 취임식 끝날 때까지 안심이 불가한 거죠. 과연 그는 누구 편일까? 여러분 우리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하니까 이 군대 아무 말도 안 했죠. 도대체 그 아무 말도 안 한 침묵의 그 속내는 뭘까요? 그냥 꼴보기 싫어서 그냥 대답 아닌 것일까요? 아니면은 자신의 속내와 다른 말을 대답을 하기는 싫어서 양심에 따라서 대답을 거부한 것일까요? 자, 내일 새벽 2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시간보다 내일 바로 1월 21일 우리 시간입니다. 새벽 2시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식을 합니다. 물론 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 참석 안 하니까 그냥 취임식입니다. 취임식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냥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는 것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겠죠. 정말로 뭐 일부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쫄보라서 못한다. 정말로 쫄본지 참 긴장하면서 한번 지켜보고 내일 소식 나오는 대로 뭐 제가 뭐 전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주류 언론을 통해서 다 보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면에 또 무슨 일이 혹시나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고 그러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면은 앞으로 다시 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국제정치 그리고 국가안보 국방정책 관련한 국방TV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